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업종의 폐업률이 50% 정도 육박하는데 스타벅스는 폐업률이 0%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한 곳도 폐점을 안 했다는 거죠. 기사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 자영업의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대부분 많이 망해들 가는데 스타벅스는 단 한 군데도 망한 곳이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. 역시 스타벅스다.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. 단순히 스벅이 대단해서일까요? 요즘 어디 웬만한 카페에 들어가면 아메리카노 가격이 3,000원에서 4,000원씩은 기본적으로 하죠. 메가커피, 백다방, 컴포즈커피 이런 저가형 카페가 아니면 웬만하면 다 이 정도 금액입니다. 요즘은 확실히 이 중간대 금액이 없어졌습니다. 예전에는 프랜차이즈 중에서 이디야가 이 중간대 금액을 확실하게 잡고 있었죠. 아메리카노가 한 잔 기존에 2,800원씩이었는데 근데 그마저도 1년 전쯤에 400원을 올리게 되면서 지금은 가격이 3,200원입니다. 엑스트라 사이즈는 4,200원이고요. 이디야도 금액이 3,000원대가 넘어가게 되면서 이 중가형 가격이라고는 보기가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. 이렇게 커피값이 요즘 장난이 아닌데 예전에는 이 개인 카페들 아메리카노 가격이 2,000원대로 좀 저렴한 편이어서 스타벅스가 4,000원대, 5,000원대였으니까 가격적인 경쟁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손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뭐 스타벅스에 가지 않고 그냥 일반 개인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이 개인 카페들도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스타벅스 뭐 4, 5천원대 금액과 일반 개인 카페들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되었죠. 이렇게 가격이 다 고만고만해지니까 저 역시도 이제 스타벅스를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. 그 부동산과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긴 한데 제가 스타벅스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거 나름 꿀팁이에요. 저는 카페 가면 딱히 뭐 땡기는 게 없을 때 그냥 뭐 아메리카노를 많이 주문을 하는데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가 4,100원입니다. 그런데 메뉴판 아래쪽에 보면 오늘의 커피라고 있는데 그거는 가격이 3,800원입니다. 어떤 메뉴판에는 오늘의 커피라는 그 메뉴가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오늘의 커피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면 됩니다. 저도 아메리카노하고 오늘의 커피가 어떤 차이인지 몰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메리카노는 커피 콩을 뭐 높은 압력으로 해서 추출을 하는 거고 오늘의 커피는 커피 콩을 거치게 갈아서 약간 핸드드립 형식으로 추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의 커피가 조금 더 깔끔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. 사실 저는 커피 맛을 뭐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뭐 아주 쓰다든지 뭐 아주 탄맛이 강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다 잘 먹습니다. 어쨌든 300원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. 무슨 300원을 아끼려고 그렇게 거지같이 그러냐 이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300원 아끼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주문할 때 오늘의 커피 주세요. 이렇게 주문을 하면 왠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? 왠지 커피를 좀 더 잘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저만 그런가요? 하여튼 저같이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. 잡소를 좀 했는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채널인 만큼 이 부동산스러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스타벅스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한들 아니 어떻게 폐점률이 한 군데도 없지?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스타벅스가 입점할 자리를 기가 막히게 잘 잡아서일까요? 서울 수도권 역세권에는 웬만하면 스타벅스가 다 들어가 있죠.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세대수가 정말 받쳐주는데 역시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고요. 대부분 그 지역 상권에서 가장 좋은 메인 자리에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 1,000개가 넘어가는 지점들이 모두 그렇진 않죠. 좀 아쉬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모든 매장들이 운영을 다 잘해서일까요? 물론 스벅은 가맹사업이 아니고 모든 지점들이 직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점별로 서비스의 편차가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것이 폐점률 0%의 이유라고 보기는 딱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바로 핵심적인 이유는 월세에 있습니다. 이전에 제가 창업 관련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사를 할 때 망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월세에 있습니다. 어떤 연예인이 장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강남에 이 치킨 어프집을 인수를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테이블이 꽉 차고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거 매월 정산을 해보니까 뭐 인건비, 재료비, 그리고 기타 공과금에 월세까지 주고 나니까 한 달에 남는 금액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다고 합니다. 이런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. 매출이 아무리 잘 나와도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면 이걸 버틸 수가 없는 거죠. 이런 포인트를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는 아주 멋진 전략을 짭니다. 모든 매장들을 수수료 매장으로만 계약을 하는 거죠.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수수료 매장이라는 거는 매월 내야 하는 월세를 한 달 매출의 몇 퍼센트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15%의 수수료 매장이라고 하면 한 달 매출이 1억일 때 1,500만 원을 월세로 내는 거죠. 보통의 임대차 계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런 수수료 매장은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매월 정해진 월세를 내는 게 아니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번 만큼 그 비율에 맞춰서 월세를 내는 매장. 뭔가 이게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?
그런데 이 대형 유통업체인 백화점에서 받는 수수료가 30%에서 40% 정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? 우리나라의 대표 백화점이 현대, 롯데, 신세계가 뭐 38%, 42% 이런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장난이 아니죠? 38%, 42%이면 한 달 매출이 1억으로 가정을 했을 때 3,800만 원, 4,200만 원을 월세로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.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수수료 매장이 딱히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런데 스타벅스는 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13%에서 15% 사이로 많이 계약을 합니다. 스타벅스는 이 원체 큰 기업이다 보니까 원가율, 인건비, 기타 공과금 등의 매출에 비해서 나가는 비용이 거의 일률적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월세까지 비율로 처리를 하게 되니까 지점별로 손익분기점만 넘어가면 큰 리스크가 없게 되는 겁니다. 물론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이 더 잘 나오게 되면 그만큼 월세도 많이 내야 되는 것이므로 좀 더 적게 줘도 되는 월세를 많이 주게 되어서 뭔가 좀 더 손해보는 그런 느낌도 날 수 있지만 이런 몸집이 큰 기업들은 첫째도 리스크 관리, 둘째도 리스크 관리 아니겠습니까?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수수료 형식으로 받는 것이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브랜드 경쟁력이 확실한 스타벅스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수수료 계약을 하는 것이지 보통 개인과는 이런 계약을 절대 할 리가 없겠죠. 임차인 뭘 믿고 해주자는 겁니다. 개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소금을 거만하게 뿌리는 최한석 셰프라든지 그런 유명한 셰프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. 스벅 이야기를 했더니 달달한 커피가 한 잔 땡깁니다. 이따 프라푸치노 한 잔 땡기러 가야겠습니다.